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지금 시간이 한 9시 정도 되고요. 사실 선생님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뭐 요즘에 이제 일과 뭐 생기부나 여러 가지 뭐 정리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워낙 여러분이 한국사를 잘 공부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한국사 자체를 또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어서 사실 뭐 체력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선생님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여력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쉬다가 여러분 혹시나 영상 보고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국사 기말고사 요약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시청해 보시고 한국사 요약 정리 잘 하셔서 기말고사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영상 찍는 겁니다. 네, 주로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PPT의 정리 영상 활용해서 짧고 굵게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첫 번째로 다루었던 내용은 애국계몽 운동이었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뒤에 1920년대 전후에서 실력 양성 운동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 관련해서 항무지, 일제 항무지 개항권을 저지시켰던 보안에 헌정정부에 뭐 입헌 운동 했었던 단체였고요. 대한자강의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단체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국개몽 운동 단체의 흐름을 쭉 봤던 것 같고요. 아마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쭉 순차적으로 설립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애국개몽 운동 중에 단체 중에 가장 유명하고 기억을 해야 할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회로서 수업 시간 혹은 뭐 여러분 수행평가 할 때도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요. 할 때도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수행평가 보고서 주제로 안창호 많이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치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로서 뭐 학교도 설립하고 뭐 회사도 운영했던 그런 대표적인 비밀 결사, 비밀 단체였는데 배고인 사건 혹은 안학 사건, 뭐 안명근 사건을 통해서 발각되면서 해산되었던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 관련해서는 4개의 단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겠고, 자,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면, 그 다음 주제는 청일의 조선 경제 침탈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청나라 일본이 모두 조선을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쭉 조선 경제를 괴롭히고 있었고, 뒤늦게 청나라가 1882년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일본을 조금씩 따라잡고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일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두구자 자체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먼저 1876년에 들어와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뒤늦게 청나라가 따라잡곤 있으나 여전히 일본이 조선 내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청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괴롭힘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도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인들의 회사를 만들어서 외국 회사의 경제 침탈을 막아내고 있고요. 뭐 조율통상장정 개정을 통해서 관세를 설정한다든지 우리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었죠. 일본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량의 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뭐 각각의 도지사들이 방국령을 실시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제한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큰 마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인들이 뭐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상인 집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외국 경제의 침탈을 저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1907년, 자, 잘못 편집하면 영상 끊겼을 것 같긴 한데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일어나서 나라의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요. 1997년 IMF 사태랑 굉장히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자들은 갖고 있는 비녀와 금 가락지를 기부했고 남자들은 금주, 금연 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국채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구국 운동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은 대구에서 발생했던, 대구에서 일어났던 국채 보상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근대 시기에 근대 시설들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뭐 시설들이 막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뭐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이거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빠졌던 부분을 조금 더 봤더니 사실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주로 언론 부분에서는 대한매일 신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른 근대 시기의 언론사들 한번 살펴본다면 뭐 한성순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뭐 관보 기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황성신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한문으로 기사의 내용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배층인 양반들이 주로 즐겨 봤었고 우리가 신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이후에 을사늑약대 장지연이 이날을 목놓아 우노라라고 하는 기사를 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국신문은 이어서 보면 네, 순 한글로 쓰여서 피지배층, 서민들이나 부녀자들이 주로 즐겨 읽었던 신문에 해당되고요. 대한매일신보 워낙 많이 강조했었는데 영국인 베델과 조선인 양기탁이 공동 사장으로 운영되었던 신문으로서 의병 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담았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네, 국제 보상운동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한일 병합 이후에 넘어와서 계속 보는 건데 일제의 1910년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를 겁니다. 네, 특징 본다면 네, 통치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있고요. 일 왕에게 직속된 아주 독특한 특별한 기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기관이죠. 네, 헌병경찰제, 경찰, 군인 이외 헌병을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민중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요. 네, 신문, 출판, 교육의 자유 다 빼앗았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가 없고 실업교육이나 초등교육의 부분만 얘네가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수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을 총독부 소속으로 다 빼앗아 가고요. 회사령을 통해서 조선 내에서 회사를 만들 때는 총독부 허가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조선인들이 만드는 회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본다면 1910년대는 강력하게 찍어 누른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3.1운동을 거치면서 얘네가 밟으면 꼼투한다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겉으로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경찰 수를 실제로 3배 늘렸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정치적 특권을 준다라고 이제 속임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시기가 1920년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네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일본 쪽에 협력을 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가 대거 양성되게 되고요. 1910년대보다는 교육 자유의 모습들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 의무 교육일지라도 뭐 비용을 내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뭐 계층들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든지 실제로 뭐 언론의 경우 뭐 검열, 뭐 삭제라고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925년에 독립운동가들을 구금, 체포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요. 분명히 완화된 시기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 통치 내용들, 특징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 네, 경제적으로 이미 1910년대 땅 가져갔으니까 땅에서 쌀을 길러서 쌀을 가져갈 거고요. 네, 회사는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네, 일본인들이 조선 내에서 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거고요. 관세도 철폐시켜서 마찬가지로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쉽게 건너가게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0년대에 우리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 교과서 순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내 비밀 결사로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었고요. 둘이 국내에 있긴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자고 했죠. 왕정국가를 다시 세우자라고 주장했었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세는 공화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하고요. 자,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이 잡힘으로써 우리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이 전무합니다. 무력 투쟁이 불가능해요. 국외, 만주, 연해주, 중국, 미국 땅에서 유럽,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단체들을 거의 외워야 되는 그 나열 수준에 가깝긴 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간도 지역, 만주 지역을 이제 지칭할 때 뭐 한반도가 대강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뭡니까? 북간도 지역에서 주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다.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로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러한 1910년대 다양한 민족운동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전 민족의 거국적인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136쪽에 있는 자료인데 네, 실력 양성인가 의병 투쟁인가 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입장을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의병장으로서 최응원을 다루었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병장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이니까 의병운동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1919년 방금 다루었던 3.1운동 알아본다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고종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겸 사람들이 모인 것 그리고 그 전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주도해서 28 독립선언 비슷합니다. 3.1운동하고 형태가 그래서 그게 일어난 것에 영향을 받았다. 부계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든지 네, 전개 뭐 서울에서 시작돼서 탑골공원이죠. 민족대표 33위는 이미 체포를 당한 상황이고 주요 도시 농촌으로 해서 점차 확대되면서 거의 전국도가 3.1운동 만세 열기로 확대되었고요. 국외까지도 3.1운동에 참여하고 있더라. 네, 결과적으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고요.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황제권이 국민에게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럼 정부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활동. 자, 국외, 하필이면 상해를 거점으로 한 건 상해는 조개지여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그들에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한다면 그거는 외교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갈등. 1922년 국민대표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그대로 둘 거냐, 새로 만들 거냐, 개조파, 창조파 논쟁이 펼쳐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뭐 자금 문제가 있었고, 독단적인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정치 체제를 뭐 뭡니까? 국민 지도 체제로 변경을 해서 여러 명이 대통령 권력을 나눠서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의 모습이 보였고, 김구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1931년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부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에서 읽고 있는데 슬슬 땀이 나가지고 이제 말하는 게 힘든데요. 이제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들리고 또 에어컨을 안 키면 더워갖고 녹화가 참 힘들어요. 네, 계속 가볼게요.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보면 네, 일반적인 단계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봉청 강자라고 해서 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삼부 통합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 이겼고 두 번 피해를 봤고요. 세계의 정부가 늘어졌다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건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참인부, 정인부, 신민부 세계 정부가 국민부, 혁신의회로 이제 변경된 건데요. 세 개가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혁신의회 히읗 들어가니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히읗 들어가는 거 연결해서 기억하면 좀 쉽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었죠. 한 번 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뭐죠? 이 네, 봉오동 성산리 2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3 삼인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시엔 세계정부 2 국민부 혁신의회 여러분 순서대로 쭉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의열투쟁 알아봤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일본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기관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폭탄 던지거나 권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네, 김원봉이 주도했던 의열단을 기억해 봐야 하겠고요. 자, 그러나 의열투쟁했더니 일본이 쫄지 않는 것 같아. 변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조직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자, 말이 어렵지 이거 뭡니까? 결국 군대 만들어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다시 본다면 의열투쟁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의열투쟁 열심히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듯하니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군사 활동을 희망하더라. 3.1은 했거든요. 일본이 통치 방식 바꾸긴 했죠. 근데 우리가 대표가 없다라고 해서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졌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 보면 자, 앞에서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배구, 개몽운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산업,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건들 겁니다. 용어만 달라졌을 뿐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표현만 달리 부르는 겁니다. 네, 물산 장려운동, 네,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조선인들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왜? 일본의 경제 침탈이 너무 심하니까 조선인들이 외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네, 산업에 대한 부분의 활동이었고요. 네, 밀립대학 설립운동, 민간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자 결국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짐으로써 밀립대학 설립운동 무산되었고요. 네, 자치운동가들이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 우리가 일본 제국의회 아래에서 활동하도록 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운동의 계열은 약간 친일파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해도 좋겠고요. 농촌개몽운동 주로 언론사 조선일보와 뭡니까? 동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서 주로 한글을 알려주고 있더라. 조선일보 문자보고 운동, 동아일보 문화노동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1920년대 혹은 뭐 30년대 초반까지 사회운동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크게 한 4개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험 범위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로 사회운동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청년, 뭐 어린이, 뭡니까? 여성운동 다 이거 사회운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농민, 소작쟁이로서는 암태도 소작쟁이 1920년대 초반이었고요. 1929년에는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큰 파업을 했는데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중국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운동이 격렬하게 발생을 했었어서인지 처음에는 경제적인 투쟁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파업했는데 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각성을 한 민중들이 이것은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하나의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학생운동이고요. 2개 배웠을 겁니다. 2개.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네, 60만세 운동은 뭡니까?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순종 장례식 겸 일어난 것으로서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회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교과서에 이 자료, 경문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강조 많이 했었죠. 2개 다 학생이 주체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잘 캐치해 내라고 했습니다. 네, 뭐 평소에 잘 안 올려왔는데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확인해 보라고 배부했던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눠줬으니까 잘 활용해서 정리할 때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 20분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강조합니다. 압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흐름 잡고 여러분 공부했던 거 보충하는 용도로 영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